허리 디스크는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허리가 아픈 병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종아리 심지어 발까지 이어지는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척추에서 내려가는 신경줄이 다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몸의 기둥이고 다리는 기둥에서 내려가는 기초 구조물입니다. 허리가 흔들리면 다리도 흔들리고 신경도 흔들립니다.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30대, 50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스마트폰 사용 증가, 퇴행성 변화, 근육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초기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꽉 조이듯 아프거나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오거나 차에서 내릴 때 허리부터 뻐근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 초기 신호는 사실 몸이 보내는 징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2단계를 무시하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처음에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관리를 놓치면 통증이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반복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디스크가 눌리고 터지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허리는 근육이 받쳐줘야 하는데 복부 근육과 등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혼자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압력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숙이면 허리와 목에 과도한 하중이 걸립니다. 특히 90도 의자 생활은 우리 허리에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사람의 허리는 사실 걷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가장 편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그 무게는 고스란히 허리로 내려옵니다. 허리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관절이 아니라 무게를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OKG만 늘어도 허리는 더 쉽게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류를 줄입니다. 허리 주변 근육이 굳으면 디스크 압력이 증가하고 통증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다리까지 내려가고 저림 감각 저하 힘 빠짐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문제지만 결국 다리 신경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증은 척추관 협착으로의 진행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이 상태를 막기 위해 뼈를 두껍게 만들고 주변 조직을 과도하게 형성합니다. 그 결과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척추관 협착입니다. 두 번째 합병증은 하지 감각 저하입니다. 디스크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서 시작하고 점점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까지 올라옵니다. 2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비로소 놀랐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을 넘어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합병증은 근력 저하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면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덜덜 떨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걷는 방식이 변하고 보폭이 줄어듭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노년기에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허리로 시작한 문제가 엉뚱하게 고관절 골절이나 침대 생활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허리 통증은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가 바뀌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줄이고 피로를 누적시키고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허리 디스크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가족 부담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힘들어집니다. 식사 준비, 설거지, 장보기, 가사 노동, 운전, 외출 등 일상적인 활동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말이 짧아지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료, 비검사, 비물리치료, 도수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 등이 반복될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 병가와 결근 문제도 겹칩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조절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하면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한번 통증이 오면 대부분 2달, 3달, 길면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이 나아졌다가 다시 악화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지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만 허리 질환은 통증이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통증은 계속 반복됩니다. 노년기 허리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 보호와 신경 보호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의 문제이지만 근육과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구조적으로 뼈, 디스크, 근육, 신경이 함께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허리가 버티지 못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그 무게는 허리에 그대로 쏟아집니다. 특히 상체 체중이 중요합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하면 허리 전만이 커지고 척추 커브가 깊어지면서 디스크 압력이 증가합니다. 체중을 5%, 10%만 줄여도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수치는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체중 관리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 관리입니다. 허리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 힘들어합니다. 앉은 자세는 디스크 압력이 2배 증가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경우 디스크 내부 압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분이 빠지고 디스크가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3분만 걸어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근육 강화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은 복부 근육과 등 근육입니다. 이 두 근육이 허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디스크가 모든 하중을 받아야 하고 신경 압박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근육이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허리 환자는 헬스장에서 무리한 웨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수영, 속보, 실내 자전거, 체중 부하 없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는 간단한 코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브릿지, 데드버그, 복횡근 활성화, 골반 기울이기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유연성 관리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햄스트링과 둔근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뒤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뒤로 당겨지고 허리에 더 큰 압력이 쏠립니다. 그래서 허리 재활에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햄스트링 스트레칭, 둔근 스트레칭, 고관절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회복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스크는 낮 동안 압력을 받고 밤에 누워있을 때 수분을 채웁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디스크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허리 건강과 수면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허리는 생활 속 순간의 습관에서 무너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들이 위험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 들기, 허리를 굽혀 물건 줍기,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유지, 엉덩이를 빼고 앉기, 한쪽 다리를 꼬고 앉기, 스마트폰 보며 고개 앞으로 내밀기, 부엌 싱크대에서 허리 굽히고 설거지하기. 이런 생활 자세는 수십 번 반복되면서 허리의 미세 손상을 누적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과 영양소는 허리에 왜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허리 질환은 염증 질환이기도 합니다. 신경 주변의 염증, 근육 주변의 염증, 디스크 주변의 염증이 통증과 신경 자극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과 영양소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항염증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염증 조절. 연어 고등 어정어리 호두아마씨 치아씨드에 풍부합니다. 혈관뿐 아니라 신경 주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근육 기능뼈 대사 조절.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근육 수축과 골격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어, 계란, 버섯 등 푸른 생선햇빛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 뼈 구조 유지.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시금치에 풍부합니다. 노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근육 이완. 마그네슘은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현미, 시금치에 들어있습니다. 수면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B군 신경 기능.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건강과 통증 완화에 필요합니다. 육류생선 달걀두 부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콜라겐 비타민 C 복합 연골 구성 보조. 콜라겐과 비타민 C는 연골 구성에 관여합니다. 닭발사골 연골 젤라틴 귤키 위 파프리카에 있습니다. 항산화 폴리페놀 염증 감소. 블루베리 딸기 포도 토마토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또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디스크는 수분이 많을수록 쿠션 역할을 잘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므로 디스크 손상이 쉽게 악화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 만족이 아니라 연골 보호, 염증 조절, 근육 유지, 신경 보호에 연결됩니다. 운동과 수면, 식습관, 체중 조절, 스트레칭이 허리 건강의 5대 축이라면 영양소는 그 중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노년에 매우 흔하지만 절망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굽히고, 조금 덜 앉고, 조금 더 걸으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허리는 반응합니다. 디스크는 회복합니다.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허리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시작점입니다. 허리가 건강하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존감이 지켜지고
노년의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허리 건강은 미래를 바꾸는 선택입니다.